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.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이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구태여 또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. 새 식구가 딸이 태어났습니다. 1월 11일 태어나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이 딸이 집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.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바로 제가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또는 업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제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였는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음은 있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운이 좋게도 이렇게 분유를 좀 많이 먹이고 지금 자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. 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밥을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불안한 게 있고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.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예전에 했던 식으로 매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 제가 이 생활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만 그런 여유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비정기적으로 불규칙하게 영상을 올리더라도 여러분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친한계의 한계라고 정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. 그리고 또 이 한계는 그 친한계의 한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로 여러분들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. 여러분들 친한계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친한계가 어떤 한계가 명확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 이 한동훈 전 대표라는 정말로 이 국내 보수 진영에서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유력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복귀와 이 정치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로막는 걸림돌, 방해물, 장애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친한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나마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가 될 수 있다.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성장에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점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 기사 읽으셨을 겁니다. 이 친한계에서 이준석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저도 오늘 나온 기사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.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. 본가 돌아올 시간 정치 혼자 못해 이준석의 손 내미는 친한계의 셈법은 벌써 이 기사 제목 한 줄만으로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친한계가 대체 무엇이건데 이준석이한테 손을 내미냐 그 말입니다. 친한계 중에 그 어떤 인사가 어떤 말을 했길래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.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분노하셨을 테지만 그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. 친한계로 분류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3일 채널A에 출연해 이준석 의원은 우리 당과 같이 하다가 나갔으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지류라고 볼 수 있다.
이 의원이 본가 국민의힘입니다.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. 이어서 신 전 부총장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 의원이 생각하는 세대교체 흐름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타난다면 같이 연대 못할 게 없다. 지금 개혁신당도 당권 싸움으로 시끄럽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. 여러분들 제가 친한계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 친한계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한계 중에서는 어떤 제대로 된 정치 경험을 쌓은 이가 없다. 어떤 정치적 경륜을 갖춘 이가 없다. 그런 게 바로 친한계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신지호 전 전략계 부총장, 물론 그 친한계 중에서는 어떤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, 의정활동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신지호 전 의원은 초선입니다. 초선 의원 출신입니다. 여러분들 2008년도에 그 한나라당이 거의 180석을 차지할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 당시에 그 무수히 많았던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. 그 뒤에 뭐 선거에 출마했고 떨어지고 낙천낙선됐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객관적인 정치적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이 친한계 중에서는 이 신지호 전 의원의 그런 정치적 경륜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정치적인 경험으로만 놓고 보면 친한계는 거의 아마추어다. 아마추어에 불과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준석. 여러분들 이준석이 왜 민감한 문제입니까? 이준석이를 끌어안는 순간에는 그 끌어안는 사람 자체가 이준석이하고 동급으로 그 격이 떨어지고 이준석이하고 결국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. 결국에는 그 이준석이하고 똑같은 그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기사로 써왔고 제가 그동안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맛을 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? 어떻게 됐습니까? 그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민감한 문제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한동훈 전 대표 자기들이 친한계라고 이렇게 내세워서 자기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인지도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활동 무대를 갖다 넓히려고 하는 이자들 있지 않습니까? 친한계. 이 친한계가 자기들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? 따른다고 해야 될까? 추종한다고 해야 될까? 또는 자기들과 정치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자기들의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자기들의 그 뭐랄까 참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. 대표 인물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저 이준석이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런 짓들을 이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신지호 전 의원이 개혁신당이 우리 당의 지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준석이 만든 개신당이 국민의힘과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? 국민의힘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진영의 한 정당입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준석이가 개신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뒤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개신당을 갖다가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를 하고 개신당을 갖다가 보수 정당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현재 또 이 조기 대선을 가상해서 이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때 저 이준석이를 무슨 보수 후보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저는 그게 무슨 기준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준석이가 보수네 뭐네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탄핵소추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? 그 결론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해야 됐냐 이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가깝게 지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이런 구절 대목이 있었던 거 그거 제가 지적했던 거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끼셨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? 거기에 참여했던 정당이 바로 개신당입니다. 개신당. 근데 그 개신당이 보수 정당입니까? 그 개신당의 대표 인물인 이준석이가 보수 인사입니까? 근데 대체 무슨 개신당이 국민의힘의 지류이면서 무슨 이준석이가
국민의힘에 돌아와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신지호 전 의원은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. 근데 이런 신지호 전 의원 이 사람이 지금 친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친한계의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그 말입니다. 신지호 전 의원이 어쩌다가 전략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역할을 친한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준석이가 하고 같이를 해야 된다. 이준석이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. 연대 못할 게 없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 이 판단 능력, 이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 신지호 전 의원의 정무적 감각이 정말 처참하다고 생각한다면,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그 친한계 중에서는 신지호 전 의원의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정무적인 감각은 어느 정도겠느냐 그 말입니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친한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, 친한계의 한계가 될 수 있지만, 결국에는 이거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이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,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, 정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.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모아야 된다. 정말 기존에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또는 당 대표를 할 때 그 자기 주변에 모여 있었던,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, 또는 이 어느 계파에 속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, 외곽지대에 있었던 사람들, 정치 호송인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모였다가 지금 친한계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,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.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또 다른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, 여기서 말하는 이 의원은 이준석을 가리킵니다. 총명하고 재기발랄한 분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합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? 김종혁 전 최고위원, 중앙일보 편집부장 출신입니다. 언론인 출신인데 그동안에 정치를 간접 경험했고, 그다음에 어떤 이 정치 관련 취재도 많이 했을 겁니다만, 어쨌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?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습니까? 여러분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추궁할 만한 대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? 총명하고 재기발랄하다?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쳐지지 않을까 기대한다? 왜 이준석이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? 왜 이준석이 이렇게 호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듯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까?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무적 판단입니까? 여러분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하고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? 물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생각을 바꾸시는, 생각을 접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.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?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지금 이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자력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란 브랜드로 나가야 되고, 한동훈이란 브랜드를 앞세워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야 되고,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, 그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기도 전에 정치공학적인 얘기를, 계산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와중에 내놓은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란 얘기입니까?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친한계는 문제가 많다. 친한계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. 이 친한계의 한계를 친한계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점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말미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요즘에 뭡니까? 박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1973년생,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생년이지 않습니까? 1973년생 이하 젊은 정치인들끼리 뜻을 모아서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라는 취지로 뭡니까? 언더 73, 73년생 이하 언더 73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활동을 갖다 예고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 매체, 방송 매체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 전에 이 국내임 총선 끝나고 나서 천목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? 여기에도 이 박상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천목회니 그다음에 언더 73이니 이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인가?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어떤 효용이 있는가? 좀 거기에도 의문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,
한동훈 전 대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이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봤자,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봤자,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만 공유될 뿐, 그 안에서만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뿐, 이들이 그 지지층 외부의 인사들에게,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랄까, 그런 경험이랄까, 그런 영향력이랄까, 파급력이랄까,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한동훈 전 대표의 그걸 내세워서 자기의 발언권을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활동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갖다가 알리려는 목적이냐?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, 목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목적이냐?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불명하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더 73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에 모여있는 소위 말하는 젊은 정치인하고 별로 젊지도 않지만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과연 의도하는, 그 사람들이 과연 노리고 있는, 그 사람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? 그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? 그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내세워서 친한계를 표방하면서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이런저런 주장을 해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? 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에 그 진종호하고 이렇게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찍은 사진 그걸 갖다 진종호가 지 페이스북에 딱 올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청년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자기 대표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일조한, 기여한 진종호를 어떻게 보면 용서했다, 화해했다, 이런 갖다가 메시지를 갖다가 그 사진을 통해서 전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상당히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진종호, 그 배신의 정치 진종호를 다시 받아들인다?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이 사람, 물론 아마 저보다 더 사람을 잘 보고 저보다도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본질을 캐치를 할 겁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인사라고 해야 될까?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을 때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다.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마쳐야 되겠습니다. 방금 이렇게 칭얼대는 소리가 들려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2일 전에 당채지환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거의 2주 가까이 지난 다음에서야 감사 인사를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또 이렇게 사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시청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